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북극 항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선장 출신입니다. 항로 하면은 선장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극 항로 하면은 저희 같은 이제 선장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또 동시에 또 우려감도 가지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극 항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기대감을 갖는 것은 인류가 개척한 항로 중에 마지막 남은 항로가 북극 항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콜럼버스 이래로 그 대항해 시대에 유럽의 용감한 선장들이 세계의 항로를 개척을 하면서 유럽이 세계를 제패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유럽의 그런 그 공산품 또 농산물을 이제 배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 또 미주 대륙에 그 수송을 하면서 유럽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은 그 그런 대항해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뭐 지식이나 또는 뭐 선박이나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극 항로를 우리가 개척한다고 볼 때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전혀 뒤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그 북극 항로를 가기 위해서는 쇄빙선과 내빙선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북극이 우리의 그 영해와 배타적 수역 경제 수역이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또 싱가포르이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꼭 중간이었기 때문에 번성을 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극 항로가 생기면 이제 부산항이 싱가포르와 비슷하게 지리적으로 딱 중앙에 놓이게 되니까 또 큰 기대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개척한다 해서 우리가 바로 배를 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쇄빙선, 내빙선을 만드는데 한 2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그 매경에 7월 21일 날 몇 가지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크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그 다른 나라 선박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은 이제 공해와 마찬가지로 배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엔 해양법 제 234조에 가면은 그 얼음이 어는 곳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법령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난다 하더라도 러시아 당국에다가 통보를 해서 러시아에서 뭐그 에스코트 선박을 사용하라 그러면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장의 입장에서는 다른 해역을 통과할 때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극을 통과할 때는 연안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아주 이제 불리한 입장이 놓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폴라 코드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중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중류 말고 다른 그 오염 물질이 아닌 더 비싼 그런 연료를 어딘가에서 싣고 와야 될 겁니다. 부산항에서 그런 뭐 LNG, 메탄올과 같은 연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갖추어져야 우리가 부산항이 허브항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그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유빙의 존재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음이 떠내려 다니면서 배에 부딪히면 배가 이제 파손이 나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라 코드에서도 언제나 선박은 유빙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러시아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 선박에게 또는 세계의 모든 선박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다음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가망 능력
유지 의무입니다. 가방 능력 유지 의무라는 것은 선박이 출항해서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7월에서부터 11월까지 러시아 해역의 여름에는 항해가 가능하다 할 때, 그때에도 우리가 내빙선, 얼음을 깨트릴 수 있는 또는 얼음에 부딪혀도 안전한 그런 선박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름철에도 그런 내빙선이 필요하다면은 러시아 그 북극 항해를 하는 모든 선박이 이제는 내빙선을 갖춘 선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그 선박 건조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7월에서 11일까지는 괜찮다, 재래 선박도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훨씬 한결 우리 그 선주들의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죠. 최근에 러시아의 로스탐이 그 중국 선박에 대해서 그냥 재래 선박으로 통과해도 될 수 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북극해는 영하 30도가 되기 때문에 선원들이 그 영하 30도를 견뎌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제반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경제성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북극 항로를 개척하면서 뭐 북극 적극적으로 개척에 나서겠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루 빨리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결 과제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선장들 또 법학하는 학자들도 열심히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